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최현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또 주말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유독 또 긴장감이 높은 오늘 장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악재 우위가 될 오늘 증시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 우려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 지금 저희가 주말에 돌아갈 상황이 예측이 안 돼가지고 오늘 불안한 마음들 많이 가지고 출발 준비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현금이라던가 안전자산을 계속 챙겨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악재가 좀 연속적으로 나오는 아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좀 해소될 때까지는 좀 이제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이제 시장의 장중에 무려 이제 한 10분 만에 2% 정도 빠지는 그런 이제 급락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제 이슈를 살펴보면 뭐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군대 철수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뭐 군을 증강을 하고 있다. 혹은 이제 뭐 미국 이제 뭐 주재사를 이제 추방을 하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부재사를 이제 추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지원까지 중단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연준의 블러드 청재가 7월까지 금리를 총 1% 정도는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이 금리를 1% 올리려면 지금 FOMC가 총 3번 남았습니다. 7월까지. 그러면 이제 이 3번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이 금리를 0.5% 이상 이제 좀 급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까지 지금 이제 시장에 올라온 만큼 현재는 좀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최대한 이제 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좀 안전한 매매 전략을 택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된다면은 전체 포트에서 현금에 대한 비중은 얼마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좀 적당할까요? 좀 분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보세요? 지금은 일단은 뭐 보유 중인 주식이 굉장히 다들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지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조금씩만 이제 완화가 되는 구간이 오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지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 이제 다가올 반등작에 수익을 챙겨 놓으실 수는 있으니까 반드시 현금 비중은 최소한 20%에서 30% 이상 좀 확보를 해 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력이 안 되더라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창구를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등장이 올 때 현금이 없으면 그때 또 많은 답답함들 느끼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그리고 현금도 가지고 오늘장 대비하자 이렇게 전략 체킹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타이어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값이 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이 고무 가격하고 유가 상승 이거 반영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겁니까? 예, 업계에서? 맞습니다. 예. 국내 타이어사들이 지금 가격 인상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 달에 3에서 10%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격을 인상했고요. 지금 지난해에도 판매 가격을 약 5% 정도 올렸죠.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인상 이유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천연 고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 운임비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유가 상승이 조금 전에 이제 뭐 다 아는 얘기고, 해상 운임비,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5천선 위에서, 특히 뭐 5천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계속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판가 인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자동차들이 운행을 좀 많이 예전보다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타이어의 마모가 이제 줄어들면서 타이어 교체가 좀 늦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자동차들은 좀 더 운행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타이어 교체를 마모가 되면은 타이어 교체를 좀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뭐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결국엔 이 두 한국타이어나 그러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요. 한국타이어는 지금 4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에 한 50%에 미달했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영업 적자가 난 상태고요. 넥센타이어는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지만은 가이던스도 역시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을 발표가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다지 큰 폭으로 주가 하락하지 않았고, 주가가 지금 한국타이어 차트인데 계속적으로 보면은 6월 달서부터 쭉 그냥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실적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요즘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타이어 주식들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타이어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고, 판가 인상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타이어 3사가 가격 올렸어요. 가격 올렸고 국내에서는 다음 달부터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진짜 많이 뛰는 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판가 인상이 많이 안 되면 쏘쏘가 아닐까 싶기도 해가지고. 지금 원재료 가격이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다음 달에 한 3에서 10%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지금 거의 한 10%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정가하는 수준에서만 이제 그칠 딱 그 정도다. 정도군요. 예, 그냥 예. 그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만큼 또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마진이 개선되거나 이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하면서 판가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점검해 줬습니다. 무겁네요. 주가 한국타이어가 오늘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금호타이어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일단은 또 개장 후에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서 판가 인상하고 있는 움직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 지금 보수적인 전략에 권고했던 김영일 전문가는 실적은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공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서 실적 보고 사실 놀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온 종목도 있고 예상보다 덜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운 종목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실적 좀 가려내는 기준을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당장 올라올 수 있는 가시화된 모멘텀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실적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슈가 이제 현재는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NFT나 메타버스 등 이제 여러 성장주들이 상장이 이제 이끌어가는 시장 장세가 나오면서 이제 주도 섹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굳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이런 모멘텀만 있다라고 하면 좋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3월의 대선 이슈 말고는 사실 많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긴축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 장세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은 결국에 실적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이제 어제만 해도 코스닥이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순식간에 이제 다시 조정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들이 다시 한번 우려감이 완화가 됐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큰 수익을 좀 목표로 하기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을 종목, 그리고 좀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는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실적이 받쳐주는데 상당히 이제 저점을 확보하고 이제서야 좀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상으로 봐주신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맞습니까? 이쪽의 실적 믿을만 하다고 하신 거죠, 전문가님?
네, 반도체하고 네. 2차 전지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것도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이제 갖고 왔는데, 지금 실적 개선이 상당히 조금 뭐 보이는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제 방안과 관련해서 6인 10시냐, 이제 8인 10시냐, 요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또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으로 묶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열어볼게요. 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분양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전국의 분양시장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분양가가 낮춰도 이게 나가지가 않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뭐 건설, 뭐 건설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주택 매매 시장에 이어서 이제 분양과 이제 청약 시장도 지금 얼어붙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과 이제 수도권 외곽부터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순위 청약에도 지금 미달한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와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보다도 싼 마이너스 피 매물도 나오고 있고,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시장을 괜찮게 봤는데, 최근에는 그냥 180도 시장 전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올해 분양가가 앞으로 신규 아파트 착공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구축 아파트 단지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주변의 아파트를 보고 이제 분양가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대출 규제가 지금 있어가지고 미분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결국에는 건설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악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업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뭐 내년도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도 감안하고 차라리 뭐 이동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까지? 그렇죠. 뭐 전체적인 업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뭐 기술적인 뭐 차트 분석 이런 것보다도 업황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소폭 네. 나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거나 현금 보유 확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3월도 이제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매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일부 후퇴 작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네, 단속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잠깐 리오프닝 관련주 김영일 전문가께서 실적 돌아서는 거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관련해서 6인 10시로 결정이 나왔네요. 그리고 3주간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간은 영업시간은 1시간이 늘어났습니다만 모임 인원은 지금 변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위기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결정 나왔다는 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궁금하시죠? 네, 이런 시장에서 과연 잡을 종목이 있을까라는 아리송함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체크해 오신 오늘장의 네, 추천주 공개하겠습니다. 최한재 전문가는 KG 이니시스를 들고 오셨고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는 바이오플러스 네,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네. 네, 바이오플러스 주셨죠? 김영희 전문가님? 네, 어떤 모멘텀 보고 가져오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이제 바이오 플러스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얼굴에 맞는 필러를 이제 주요 제품으로 영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사의 주요 제품이 하이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한 84%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H 필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독성이 강하던 재료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DVS라고 하는 가교제를 전복하고 상용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양산 가능한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제품군보다 가격이 한 20%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품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비싸게 팔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까지 상당히 이제 뛰어오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러한 기술 전략과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374억, 이제 영업이익은 183억으로 상당히 탄탄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이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리오프닝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제 뭐 미국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어제는 좀 해프닝이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벗는 거를 좀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이제 차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 뭐 참고할 만한 점은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이 되지만, 이미 이제 9만 명 이상 역대 최고를 찍었을 때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충분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른다라고 이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러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플러스는 작년에 이 21년 9월에 새롭게 이제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상장을 이제 9월에 하고 지금 이제 5개월 동안에 이 신규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오보행 우려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추세를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면서 바닥을 제대로 짚어주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리오프닝 테마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상승이 나와줄 만한 종목으로 바이오 플러스 추천드리고요.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로 설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이 정도의 큰 수익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리오프닝 관련주랑도 또 연관성이 있네요. 바이오 플러스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KG 이니시스를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어떤 점이 좋게 보이셨어요, 선생님? 네, 지금 PG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는 이제 전자결제 업체인데요. 지금 고마진 가맹점 비중이 높은데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 기대감이 있어서 좀 시장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자결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퍼가 이제 6.7배로 매우 낮아가지고 긍정적입니다. 지금 차트도 요즘 크게 안 밀리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4,400원,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주셨어요, 목표가? KG 네. 이니시스 단기 공략 중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오랫동안 좀 무거웠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노리는 구간에서 오늘 뭐 틈새 전략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 가지고 KG 이니시스까지 공략 가능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